네, 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의 김원준 전무입니다. 최근 투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 트렌드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요즘 네이버나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썩은 상가, 썩은 빌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깨끗한 건물, 깨끗한 상가를 놔두고 왜 이렇게 다 썩어버린 곳에, 왜 다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것에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축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정말 난이도가 낮은 투자처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축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교통 환경이라든가 직주 근접, 지역 특성 아니면 선호하는 평형대만 알게 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썩은 상가나 썩은 빌라들은 좀 상황이 다르죠. 자, 고려해야 될 상황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특히나 실패할 확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잘 분석해 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까지도 활용을 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썩은 상가, 썩은 빌라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월세 높이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 많이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바뀌어 나가는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 사업 진행 초기에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죠. 조그마한 상가들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 프리미엄이 수억씩 붙어 나가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이 실제로 좀 늦게 진행이 된다, 아니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지지부진하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투자 자금은 적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만 투자해 놓는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투자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역들은 노후도가 거의 30년에 다가와진다라는 겁니다. 노후도가 30년, 빌라나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녹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벽도 슬슬 금이 가고 손볼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세입자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지만 남들보다 선점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더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들 제대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30년입니다. 이 30이라는 숫자 기억을 하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 30년 전에, 30년이 다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선점을 해서 미리 저렴하게 물건을 잡으신 다음에 좀 더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발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어설픈 상황에서 이 지역이 진짜 개발이 될까? 안 된다.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된다. 이러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투자의 기회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때 물건을 못 잡으셨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돈은 조금 더 주시더라도 이 중간에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피를 받아가긴 하겠지만 중간에 털고 나오는 사람들의 물건을 잡으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꿀매물이 쉽게 나오지는 않겠죠. 자, 잘 알아보고 물건을 잡으셔야겠지만 진짜 꿀매물들은 지역 부동산에서도 결국에 물건의 가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이 거쳐서 괜찮은 물건들은 지역 부동산에서 다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물건들,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잡기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썩은 상가와 썩은 빌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주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중과가 돼서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12%,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세금들을 내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에 있어서는 법인이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뜯겨가기 때문에 거주용 부동산은 세금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가 같은 경우엔 비거주용 부동산인 겁니다. 자, 취득세율 같은 경우에도 4.6%,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몇십억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활용하실 경우에 법인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크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 감정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 빌라라고 잡겠습니다. 자, 재개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층별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층과 6층에 같은 평형대 같은 구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전월세 가격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선점 투자 비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또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 감정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층별 산출 기준에 따라서 좀 큰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의 가치 플러스 건물분의 가치가 발생이 되는데 이 건물분의 가치에 있어서 층별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지 지분 플러스 건물분의 가치 총 합계의 금액을 그러니까 지분 기준 평당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된다면 권리가액을 약 200%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 1층 상가, 지상 2층에서 3층 상가, 그 이외의 상가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같은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권리가액이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 30% 정도로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1층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1층 상가의 투자 금액은 정말 높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업적으로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으면서 가격도 비싸다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 투자 비용은 2배에서 3배 이상이 발생이 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틸 수 있는 투자 내에서라고 1층을 잡으신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셨다가 향후에 분담금을 더 부담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상가, 꼭 1층 상가에 구애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들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썩은 상가와 썩은 빌라에 대해서 특징과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깨끗한 건물, 깨끗한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마음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신축 물건을 투자를 하신다면 향후의 지역적인 발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그 가치분만큼 차익을 보시면 좋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다 더 큰 수익 그리고 새로운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세우셔서 이러한 썩은 상가, 썩은 건물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한남 3구역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이 진행된다 하고 나서 벌써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정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나 다음 다양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들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물건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썩은 상가,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이 재개발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이러한 정보들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가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 가치를 판단해 드리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봐 드리고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실제 가치가 높은 곳, 앞으로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곳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